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정작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를 때가 정말 많죠.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기계가 어떻게 그 숨겨진 왜, 즉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지 인과관계 발견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데이터상으로 지붕 위 황새수가 늘어날 때 태어나는 아기 수도 같이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정말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고전적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햇볕에 타는 사고 건수는 여름에 함께 증가하죠. 이건 상관관계예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화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그저 더운 날씨라는 공통된 원인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인과관계는 한 가지의 변화가 다른 하나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명확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알고리즘이 인과관계를 찾게 하려면 그 전에 우리부터 인과관계가 도대체 뭔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에는 어떤 목적, 즉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반면에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두 사건이 규칙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모습일 뿐 인과관계라는 건 우리 머릿속의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오랜 논쟁 끝에 현대에 와서는 알고리즘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이고 테스트 가능한 정의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개입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수많은 인과관계 알고리즘들의 핵심적인 바탕이 되는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만약 우리가 어떤 변수 X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즉 손을 대서 값을 바꿨더니 그 직접적인 결과로 Y가 변했다? 그럼 X는 Y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데이터 탐정들이 따라야 할 최고 지침인 셈이죠. 자, 인과관계 세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임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추론과 발견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에 인과 추론은 내가 X를 하면 Y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묻습니다. 이때는 이미 변수들 사이의 관계도, 즉 인과관계 지도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 지도 위에서 특정 효과의 크기를 재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오늘 집중할 인과관계 발견은 훨씬 더 막막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애초에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생겼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오직 관찰 데이터만 보고 그 지도 자체를 그려내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 탐정들이 이 막막한 지도 그리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수사 기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서로 다른 수사 철학을 가진 두 가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 기반 방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속어법이에요. 일단 모든 건 서로 원인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변수를 다 연결해 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통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얘네 둘은 서로 상관없네? 하는 연결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용의선상에서 한 명씩 지우는 형사처럼요. 반면에 점수 기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최고의 증거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텅 빈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연결고리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전체적인 설명력,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해요. 그리고 그 점수를 가장 많이 높이는 가장 그럴듯한 연결부터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각자만의 필살기를 가진 3명의 스타 탐정. 바로 PC, GS, 그리고 링감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탐정, PC 알고리즘. 이 친구는 앞서 말한 제약 기반 방법, 즉 속어법의 대가입니다. 먼저 모든 변수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 통계 검정을 통해 독립적인 변수들 사이의 연결을 끊어서 전체적인 뼈대를 만듭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남은 연결들의 방향, 즉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를 정해야 하잖아요.
이때 충돌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두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모이는 V자 형태 같은 특별한 구조를 먼저 찾아내서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화살표들의 방향을 논리적으로 결정해 나갑니다. 두 번째 탐정은 GS 알고리즘입니다. 이 친구는 점수 기반의 탐정으로 아주 탐욕적인 접근법을 쓰는 걸로 유명해요. 텅 빈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 당장 전체 점수를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추가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PC가 불필요한 연결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GS는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인 거죠. 마지막 탐정, 링감은 정말 특별한 재주를 가졌어요. 별명을 붙여주자면 노이즈 전문 탐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알고리즘의 비밀 무기는 데이터에 섞여 있는 무작위의 노이즈가 완벽한 종 모양, 즉 정규 분포가 아닐 때 발휘됩니다. 왜냐하면 비대칭적인 노이즈는 마치 한쪽으로 쏠린 발자국처럼 방향에 대한 미세한 단서를 남기거든요. 링감은 바로 그 비대칭적인 노이즈의 형태를 분석해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다른 방법들이 종종 쩔쩔매는 A가 B의 원인인가 아니면 B가 A의 원인인가 하는 이 등가 클래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도 정답이 딱 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건은 결코 쉽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탐정들에게 똑같은 증거,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셋을 주고 사건을 분석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할까요? 먼저 PC 알고리즘이 내놓은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데이터의 일부를 분석했더니 X1이 X4의 원인이고 X1은 다시 X2와 X3의 원인이 되고 특히 X2는 X5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데이터를 본 GES 알고리즘의 결론은 좀 다릅니다.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PC가 찾아냈던 X2와 X5 사이의 연결고리가 여기엔 없습니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서로 다른 지도를 그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각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보는 기본 가정 자체가 다르거나 어떤 연결부터 테스트하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내부 작동 방식의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본 자료에서는 더 놀라운 지적이 나와요.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똑같은 설정값으로 실행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게 참 재밌죠? 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디지털 탐정들마저 같은 사건 파일을 보고 서로 다른 범인을 지목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절대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